안녕하세요. 네, 박창균입니다. 오늘은 리더십과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또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10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결점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혹시 히딩크? 이순신? 또는 비전? 또는 동기부여? 또는 지원? 또는 인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개인마다 좀 다르실 텐데요. 저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구글에다가 리더십 이렇게 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하나 떠올랐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리더라는 거,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그림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조각조각 그림을 잘라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께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었냐면요.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절벽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벽. 이 절벽 위에 하나의 널판지가 있어요. 이 널판지 위에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 5 또는 많은 사람, 또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등지고 가는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쪽 위에 있는 널판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진짜 리더구나, 리더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 가버린다, 이렇게 등을 지고 가버린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대로 이 널판지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쪽에 서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또는 이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래서 돌아간다면 이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게 되죠. 사실 제 이 모습을 보면서 리더가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리더야 라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 진짜 리더구나,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지고 저 사람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리더가 되고, 그 리더의 위치는 단단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널판지 위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의 어떤 위치, 안정적임, 이런 것들은 더 공고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단단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직에서 리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 대한 팔로워들, 나에 대한 지지자들, 이 지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도 기꺼이 당신을 따라가겠노라, 당신을 지지하겠노라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저 리더는 더욱더 단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많은 후배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팔로워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니면 떠나가는 나의 후배들이 더 많은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에다 리더십 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한번 쳐봤는데요. 구글에다 리더십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0.7초 안에 8억 개가 넘는 리더십 관련 자료들이더라고요. 리더십 자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참 관심이 많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거였었냐면요. 관심이 많고 아니면 이 주제가 정말 재미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답이 있다면 뭐 몇 건 안 될 수 있겠어요. 예. 왜요? 어떤 사람에도 리더십 뭐야? 연구를 해보니까 뭐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많은 8억 건의 어떤 이미지와 연구와 아티클과 아니면 페이퍼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는 연구해도 하나의 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부를 이제 박사 공부를 리더십으로 돼서 했는데요. 파면 팔수록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어떤 리더십의 정의, 이거의 키워드만 모아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대체 리더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개인이 누구예요? 다른 개인 그리고 집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 우리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더군다나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 이 리더십을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목표 달성. 어떤 부분은 뭐 성과 달성 또는 성과에 대한 극대화, 그렇죠? 그리고 비전 달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 달성이라는 게 아주 큰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뭐 회사에 보면 이제 팀이나 그룹, 본부, 뭐 부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과 어쨌든 집단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리더가 스스로 하는 거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개인이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키워드 몇 개만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이론은 1930년도, 4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리더십의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리더십 티어리 또는 리더십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서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이론의 가장 첫 번째 혹시 기억나는 거 계신가요?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 이론. Trait Theory. 어떤 사람의 특성이 그 사람의 리더를 만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리더는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뭐 다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진짜 지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은 뭘까요? 튼튼한 어떤 그 체력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1930년도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요? 리더와 일반 사람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이론들이 점차적으로 비판도 받고 그다음 계속 진화돼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특성 이론, 근데 그 특성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만이 대단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더라. 그래서 행동이론 또는 행위이론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인간관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성과, 생산성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들이 많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거는 그 리더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성과가 잘 나고 그 다음에 효과성이 제대로 나는 거, 이게 아니더라라는 또 비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의 학자들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요, 리더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또는 행위, 이것뿐만 아니라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때 어떤 환경이다 또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있어요. 또는 회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지금 안정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에 있어서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는 회사의 상황에 맞춘 또는 그 리더들의 어떤 모습의 변화, 언행,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내 후배들이 신입사원만 있더라,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 또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렇죠?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리더는 할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라, 이거 달성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신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인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들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입사원과 인턴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조목조목 어떻게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야지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회사의 상황, 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황 리더십입니다.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그래서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다음에는요, 거래적 리더십, 트랜잭셔널 리더십,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정성 리더십, 어센틱 리더십,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임파워링 리더십, 또 뭐 컬러링 리더십, 정말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이 있어요. 이 다양한 리더십들이 추구하는 바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표 달성, 성과의 극대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다양한 리더십, 이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배우고 이거 특징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리 유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그 수천 편의 어떤 연구 논문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연구들 중에서 이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통적인 걸 뽑아봤어요. 공통적인 걸 뽑아봤는데 그 공통적인 부분 3가지, 여기에 나오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 관리. 네. 리더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리더가 관리해야 되는 것도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리더, 그 다음에 팔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팔로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 팔로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거냐라는 거죠. 동기부여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람 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조직에서 내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건 조직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또는 내가 내 친구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나갈 거냐,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 거냐, 이게 또한 큰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 관리뿐만 아니라 뭐요? 일 관리죠. 워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워크 매니지먼트, 일 관리. 실제 회사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일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 관리를 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맞죠. 하지만 리더는 그 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 최근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리더의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가 이 변화를 잘 감지하고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바꿔가고 우리 조직을 바꿔가고 때에 따라서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이거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쿨이라는 이 교수는 리더십의 대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 관리, 일 관리, 변화 관리, 이거가 기존에 있었던 많은 리더십의 연구, 이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 리더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 그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리더시라면 또는 앞으로 리더가 되신다면 뭐에 대해 집중하시라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뭐요? 사람 관리, 두 번째 뭐요? 일 관리, 세 번째 뭐요? 변화 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리더가 됐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변화를 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남문쾌다, 이 오마이 겐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시선과 제 주의를 집중시켰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라는 부분이 제 주의를 집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언제 변하나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죽기 전에 변하더라.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어떤 얘기, 야, 너 죽으려고 그러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언제요? 실현당했을 때, 아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뭘까요? 어떤 종교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이 확 변할 경우도 있죠. 그죠? 네. 이 오마이 겐지는 실질적인 세 가지의 어떤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말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리더라면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다르게 써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르게 써라.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 내일 어떠신가요? 똑같은 루틴한 생활의 반복이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이 오마이 겐지는 시간을 다르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냈던 시간이 아닌 좀 생산적인 시간으로 오늘을 써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다르게 쓰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다르게 쓰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터넷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께 5가지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요. 하루에 중간중간에 10분씩만 아껴보십시오. 이름하여 매직 10분입니다. 매직 10분. 네. 첫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요? 네,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 첫 번째, 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1분만 더, 1분만 더 내가 좀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마음 가득하죠. 어제 또 술 먹고, 그다음 클라이언트 만나고, 늦게까지 작업하고. 네. 근데 이 10분이 아니라 1분조차도 날 더 자고 싶어요. 하지만 이 10분,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10분, 네, 이 10분을 일찍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오늘 누굴 만날 것인가,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옷을 정장을 빼어 입고 어디로 가네요. 어디에 갔을까요? 회사에 갔습니다. 자, 10분만 일찍 출근을 해 보십시오 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으신가요? 9시 출근 또는 8시 30분 거의 슬라이딩으로 네,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 없으신가요? 딱 9시 전가 또는 8시 30분 전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9시 전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노트북 켜고 네, 또 커피 한 잔 먹고 또 뭐 책상 정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30분 흘러갑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되어지는데 최소 30분이 걸린다는 거죠. 혹시라도 아침부터 나의 상사가 부르거나 아니면 옆에 팀에서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분주해집니다. 그냥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습니다. 자, 10분만 일찍 출근해 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죠? 천천히 내 회사의 정문을 들어가고 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방 놓고 노트북 틀어놓고 어디로 가죠? 네, 커피나 차 한 잔. 또 혹시라도 담배 피시는 분, 네, 담배 피러 가죠. 거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들도 와 있죠.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뭐 어제 얘기도 하고 뭐 오늘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내 동료들하고의 어떤 첫인상 그리고 내 마음속의 어떤 여유로움, 이것이 오늘 하루를 여유롭게 만드는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 네, 커피 또는 뭐 차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네요. 자, 이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어떤 미팅에 있어서 10분만 먼저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객과의 미팅 또는 다른 사람과의 미팅 속에서 내가 먼저 가 있는 거와 내가 늦게 가는 경우 마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가 있으면 여유롭죠.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신감도 많고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예요? 스마트폰. 네. 이 시간을 줄여보라는 겁니다. 뭐예요? 불필요한 잡담,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분들 하는 그 시간 10분만 줄여보시라는 겁니다. 줄여서 그 시간 동안 사람과의 어떤 건설적인 대화 또는 여러분들 책 가방 속에 혹시라도 책이 있으면 10분 동안 책을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삶과 여러분의 느낌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10분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잘한 건 뭐고 내가 못한 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뭡니까? 바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를 하고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바보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은 무엇인가요?
오늘 실수를 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오늘 내가 이거 실수했어. 고객과의 미팅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상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부하직한테 이렇게 호되게 뭔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내일부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어떤 잘한 거 있어요? 내일 그런 상황이 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리플렉션. 네, 내 하루를 리플렉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10분의 매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분, 출근할 때 10분, 그리고 고객과 또는 미팅에서 20분, 그리고 잡담과 인터넷을 하는 이런 시간에 10분,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이 10분, 이 시간을 여러분 다르게 쓰시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라는 건 뭐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롤 모델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보다도 또 내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게 리더의 좋은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아주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오마이겐지는 장소를 다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장소를 어디를 가시나요? 나는 오케이, 시간 남을 때마다 나는 술집에 가.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시간 남을 때마다 나는 책방에 가. 난 시간 날 때마다 커피숍에 가서 조용히 뭔가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오마이겐지는요, 심지어 어느 곳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장소를 다르게 해라는 것을 뭘 얘기를 하면 사는 곳을 다르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사는 곳을 다르게 변화시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A라는 곳에서 살다가 B라는 곳에 살아요. 이사 갔습니다. 완전 생활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과천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과천. 그쪽에도 자연환경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늙은 그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소위 말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로 빠져나갑니다. 그쪽에서 있을 때는 아이들과, 저희도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라서 자연 친화적인 삶,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주위를 많이 이렇게 산책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서울 도심으로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열이 대단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활도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나의 생활 패턴도 많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변화가 되고 나의 삶 자체가 계속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그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알겠죠. 어쨌든 삶이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변합니다. 뭐요? 오마이겐지 얘기하는 이 장소를 다르게, 사는 곳을 다르게, 이걸 또 확대 해석해서 어쨌든 내가 다니고 있는 장소의 곳곳을 좀 다르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삶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겐지 세 번째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거냐? 만남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아침은 집에서 드실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점심, 저녁은 보통 밖에서 드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시나요? 매번 내 동료들, 내 부하 직원, 내 상사하고만 식사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만남을 다르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때 A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친구, 또 다른 어떤 클라이언트, 또 다른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가신다면 자극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2, 3년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저보다 나이가 적은 5살에서 10살 적은 후배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5살 선배, 그 다음에 10살 선배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후배를 만나는 것은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더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볼링 치시나요? 자, 이 볼링을 칠 때 어디를 맞추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번 쳐보셨을 텐데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어딘가요? 어디를 맞춰야지 이게 쫙 이 스트라이크를 매길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 핀, 그거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이 도대체 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번을 맞춰라. 또는 1번과 3번 사이를 맞춰라. 왼손잡이면 1번과 2번을 맞춰라. 이렇게 하실 건데요. 이 10개의 핀 중에 킹핀은 바로 5번입니다. 5번. 5번을 향해서 맞추면 5번이 패러 돌면서 다른 것들을 쳐내고요. 가면서 1번, 3번까지 같이 쓰러뜨리게 되죠. 킹핀은요. 그 조직으로 치면 조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또는 과제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임팩트가 큰 과제, 이런 것을 킹핀 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는 지금 리더가 되셨다면 킹핀처럼 영향력이 크고 영향력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탁월한 리더는 누구인가? extraordinary 리더, 이게 바로 탁월한 리더인데요. 이 탁월한 리더가 가져야 할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20만 명의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책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십의 어떤 텐트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텐트 모델. 여러분들 이런 텐트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텐트 모델에서 이 속에 있는 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더의 어떤 영향력과 리더의 어떠한 그 성과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어떤 공간이 커지려면 두 가지겠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막대, 그렇죠? 요것이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또 뭐가 커야 되는가요? 요 가운데 있는 센터에 있는 이 폴이 이게 또 높이 서야 될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들, 이 리더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요 외부에 있는 어떤 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Focus on result, 성과에 집중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역량,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capability, 역량, 그리고 leading change,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역량, 그 다음에 interpersonal skill,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스킬들, 역량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게 대단히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이후에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를 기본에 이 전체의 부피를 크게 위해서는 이 가운데가 높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높이 올라가는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은 역량과 플러스 품성.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지만 진정한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동안에 역량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간과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품성. 네, 품성입니다. 역량과 품성을 고루 갖추셔서 여러분들 진짜 탁월한 리더가 되시기를 여러분께 강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리더의 역할 앞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일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 사람 관리, 그 다음에 일 관리, 어떤 변화 관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작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리더한테 원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더 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간단히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글래디에이트, 검투사입니다. 제 기억으로 2000년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2000년도쯤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자, 이거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 리더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있나?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거부터 시작된 이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one here been in the army? Yes. I served with you at Vindabara. You can help me. Whatever comes out of these gates, we've got a better chance of survival if we work together. Do you understand? If we stay together, we survive. Pleased to bring you the Legionnaires of Scipio Africana!
Single column! Single column!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짜릿한 장면이죠. 자, 이곳에서 이 리더의 역할, 어떤 역할들이 있었나요? 메모해 보셨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죠? 군대 갔다 온 점 있나?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 리더는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역량 파악을 했죠. 현재 수준이 무엇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고요. 또 뭐예요? 뭉치면 산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비전 제시죠. 비전 제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얘기할 땐 비전 제시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도 될 것 같고요. 또 뭐 했죠? 코칭 해줬죠. 코칭. 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전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다이아몬드. 네. 일렬횡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요? 솔선수범. 네. 그렇죠?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이런 어떤 역할들, 다양한 것들을 이 동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이 리더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 리더에 대해서 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어떤 상세 역할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람 관리, 일 관리, 변화 관리 이 세 가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비전 제시. 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부하 육성입니다. 어떻게라도 이 부하들을 육성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부하 육성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동기부여.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동기를 부여시켜줘서 그 직원들이 성과를 잘 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네, 성과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과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리더는 성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 조성입니다.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 그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 뭐예요?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리더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맞나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리더가 해야 되는 이 역할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잘하고 어떤 것을 좀 못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반적으로 리더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경우. 이때 리더들은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영원히 아웃이죠. 아웃.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대인관계의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리더로 클 거냐? 뭐 그러지 못해요. 절절하게 대인관계 스킬을 갖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리더도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후배들, 네, 아주 그 소위 말해 신입사원, 인턴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좀 더 개방적인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뭐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그걸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 결여요. 네,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잘된 것은 자기 탓, 못된 것은 남의 탓,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네, 리더라면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라면 이끌고 가야죠. 네,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뭐요? 리더가 이끌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고 그렇죠? 또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1번부터 5번 중 혹시 약점 없으신가요? 만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시라는 거죠. 네, 누구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노력하셔서 더 좋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갖춰야 되는 어떤 역량에 대해서 갖추고 계신가요? 부족하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나의 강점 또는 약점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리더. 자, 여러분들 그냥 잘하는 리더, 이런 리더가 아니라 탁월한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 역량도 키우지만 내 품성도 여러분 갖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 이거를 써놓고 진짜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네, 해보신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